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보니까 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18년도 우수 국감의원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국정감사는 국회의원한테 국민들이 부여한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이죠. 국회 일정 속에서. 근데 제가 등원을 해서 3년 내리 다 받았습니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의미가 시민단체, 대한민국에 280개에 달하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이 시민단체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모니터링을 이렇게 매번 하십니다. 처음에서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동안 여러 정책을 낸 거, 또 질의한 거,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상을 주게 되는 것인데 이번에는 정무위원회 상임위하고 운영위원회 상임위 두 군데서 맡게 돼서 되게 고마운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또 대한 국민들한테 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그 초선 의원으로서 보니까 또 당내에서도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도 많이 맡으시더라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도 하시고 또 자유한국당의 원내부대표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의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하시면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도 하시던데 장래 입지가 이제 탄탄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정치인은 되게 새로운 길을 여는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당내에서 쓴소리도 해야 되고 정부에다가 고언도 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이나 비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평가받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복지위원으로 계속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또 가장 기억에 남는다거나 좀 보람이 있었던 활동 그런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국회의원이 그냥 질의만 한번 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회의원 활동은 저희가 4년 동안에 지역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국가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해왔습니다. 그 지역에는 여러 현안들이 있으니까 안 해왔습니다. 공약은 거의 다 잊지 않았던 일들을 농업에 대한 거, 어업에 대한 거, 보건 복지에 관한 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해왔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제가 가면서 몇 가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의료 분쟁 조정원이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에 있을 때에 우리 국민들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사고가 났어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의료 사고인지 아닌지를 평가해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를 찾게 되고 또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니까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법률 구조 공단처럼 의료 분쟁 조정원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매년 100억 정도씩 예산을 줬는데 지금은 76명이라고 그랬어요. 2,400건을 요청했는데 현장 조사를 24건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해년도에 이걸 잡아가지고 2년 동안 싸웠습니다. 그래서 예결이 들어가 있었을 때 이 100억에 플러스 새로운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30% 절감을 이 100억의 예산을 쓰는데 24건 현장 조사를 했으니 100건 정도를 1억씩만 줘도 아마 100건을 해결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이슈화시켜가지고 완전히 2년 동안 다 개혁을 해왔고 또 법으로도 이렇게 입법 조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당시 유의로 영재기획을 부총리한테 얘기를 해서 여기에 아주 새로운 다방구로 전 부처적으로 협력을 해가지고 혁신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말이면 내려와가지고 2주에 한 번씩 봉사활동을 시험해서 큐를 푸는데 여기가 이제 요양원 같은 거예요. 요양원 어떤지 사람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서 어른들을 찾게 되는 요양보호사라든가 유치원 선생님들이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40%씩을 다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좀 하자. 두 번째는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참 중요하죠. 근데 제가 또 환경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학공단과 또 당진에는 철강공단이 있는데 사실 이 화학공단이나 철강공단의 이 오염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줄이고 또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책을 요청을 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가 질의를
여러 장관들과 각 부처에 다 했습니다. 아마 처음일 거예요. 되게 한 장관 넣고 끝나고 오는데 환경부, 산림청장, 국무총리, 산업부 장관, 환경부 장관, 농림부 장관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라고 하는 게 그냥 일정한 한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동차에서부터 건설 현장, 우리가 농축업을 하고 있는 이러한 축산 폐수라든가 또 하수 종말처리장, 공장 모든 곳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질의를 했더니 국무총리께서 국무회의를 하시다가 성일종 의원의 질의를 들어보니까 그게 정말 맞는 얘기더라. 그래서 각 부처들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보고하라 이렇게 하셨다고 총리께서 저한테 직접 말씀하신 분, 저한테 직접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많은 일 하기보다 중요한 국가적인 아이템 한 4개 정도 잡아서 끊임없이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시지만 이제 국정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그런 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실 의료 분쟁이 일어나시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조차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절실한 민원이고 그럴 텐데 의료 분쟁 조정원을 나름대로 기획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교수님 또 문제가 있는 것이 대형 병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형 병원이 얼마나 크고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 사고가 나가지고 의료 분쟁 조정원에 요청을 하면 대형 병원들이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해서 응하지를 않아도 이제 그때 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대형 병원을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병원 평가를 어디서 하느냐. 보건복지부에서 평가 요소 항목에 이걸 집어넣었어요. 아까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발전소들이 또 미세먼지 좀 많이 내놓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줄이는 그 발전소의 경영평가에서 이것도 넣었어요. 경영평가 요소에서 제대로 못 받으면 보너스라든가 인센티브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필사적으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태아나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한 7, 80ppm 정도 나왔을 거예요. 삭스가스가. 지금은 10ppm 이하로 삭스가 줄었습니다. 낙스가 한 20ppm 언저리에서 20한 5, 6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 현장과 정책 이런 부분들을 잘 어울리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맥을 알고서 접근하시는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보니까 보도를 보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한 지역에 한 2,300억 원 정도 이렇게 확보하셨다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만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좀 하셨던 그런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었는데 내년에 좀 관심을 갖는 그런 부분은 어떠십니까? 예산은 한번 따놓으면 끝날 때까지 그냥 자동적으로 이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은 신규 예산을 얼마나 가져오느냐. 이게 국회의원들이 신규 예산을 하나나 두 개, 그 정도 가져옵니다. 근데 저는 국회의원들 가지고 매년 하여튼 올해도 9개를 가져왔더니 선택을 합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가 보니까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서사는 근로자 중심으로 좀 짜자. 그래서 저희가 근로복지공단 이제 우리가 서산으로 유치할 수 있는 예산을 다 확보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항운노조 예산에 가면 항운노조가 있는데 복지관이 이게 좀 없으세요. 그래서 힘들어하시길래 이번에 34억을 중앙 예산으로 해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서산은 그렇게 근로자 중심으로 좀 해봤고 태안은 이제 이게 아직까지 SOC 큰 도로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산에서 2원을 연결하는 연육교가 3천억 정도가 들어갈 텐데 오래 걸릴 거예요. 이제 100%라고 하면 1% 정도 이번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타당성 조사를 해서 반영을 했고 해안에서 신진도 들어가는 근육 들어가는 신진도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한 1,5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거 아주 반영시키는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다 반영을 좀 시켜놨고 하수종말처리, 신들의 하수종말처리장 또 안면도에 파출소가 옛날 우리 그러니까
폐기물 사태가 났었을 때 불이 타가지고 지었는데 제대로 못 졌어요. 어민들 지원하는 감척물이 들어가 있고요. 여러 형태로 해서 신규 예산을 9개 정도 따왔는데 많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14일 날 서산의료원에서 이제 그러니까 충남도하고 서울대병원, 그다음 서산의료원, 또 스포츠발전 이렇게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했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 지역이 의료 취약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이제 긴급할 때 이제 심장마비가 오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 닥터 헬기, 이제 헬기가 뜨는데 우리 지역이 54.3%가 떠요. 서산 태안이. 충청남도의 절반이 넘고요. 전국의 10% 이상이 됩니다. 저희가. 굉장히 문제가 있지요.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우리 지역의 보건의료 분야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좀 개선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의료원에 짓고 있는 증축비도 제가 국회의원대가 83억을 내려보낸 겁니다. 장비도 좀 이렇게 교체를 하고요. 아마 이런 것들은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의료복지 보건 분야를 좀 취약 지역에서 좀 안정적인 지역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각각 이해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2년 동안 준비를 했고 1년을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이 이제 저희 지역으로 공공의료 사업 분야가 유치를 했죠.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지역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것을 지역에 유치를 끝냈는데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고요. 그런데 이게 정부만 가지고는 또 안 되는 일입니다. 응급실은 지금 수준급이에요. 시설은. 의료진이 문제예요. 그래서 의료진을 이제 앞으로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들이 내려오시고 365일 저희 지역에 상주를 하고요. 이제 단계별로 이게 일어날 텐데 그래서 이런 장비가 구축이 되면서 따라서 선생님들이 오시게 돼 있는데 한 7명에서 1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정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이 화력발전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화력발전소 요청을 해서 서울대학교 한 20억 정도씩 기부를 해주고 또 나머지 부분은 중앙정부가 좀 되는 거로 제가 또 좀 뺏어왔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울대학교가 저희 지역으로 오게 된 거고 그리고 또 서울발전이 민간 기업으로서 기여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충청남도가 스페이스 이 공간을 좀 또 제공을 했고 국회의원이 이걸 오거나이즈 이렇게 해서 엮어서 우리 지역이 이제는 헬기가 안 떠도 되는 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조그맣고 응급한 수술들은 다 저희 지역에서 할 수 있을 거고요. 큰 수술은 서울대학교 예약도 안 되잖아요. 서울대학교를 보내서 수술하시고 내려오시면 그 서산에서 이렇게 간호 받으시고 하시면서 치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응급 환자들의 이송 시간 이런 것 때문에 그 얘기들이 많아서 서산에 이제 닥터 헬기가 뜨는 데가 의료원 문제가 있다든가 좀 어려운 얘기도 혹시 앞으로 서산 의료원 안에서 좀 뜨거나 그럴 수 있을까요? 닥터 헬기를 안 띄우고 여기서 수술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응급실이 살아날 거예요. 또 치과, 또 뭐 안과 이런 의사들은 안 내려오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의사, 또 병원들도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의료 격차가 그런 게 별로 없으세요. 또 그게 금방 생명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응급의학 중심으로 내려올 텐데 응급의학이 내려오게 되면은 심장의사가 내려와야 되고 또 신경외과가 와야 되고 우리 몸에 신경이 많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수술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신경 잘리면 뭐 뇌도 작동이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신경외과라든가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오게 될 거고 특히 이제 우리 지역 특히 태안 같은 경우는 고령화 인구가 2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질병에 대한 연구나 예방, 치료 이런 거를 교수님께서 내려오실 텐데 이분들은 태안 의료원에 파견을 해서 이제 서산 의료원과 태안 의료원 두 개의 추구를 해가지고 의료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봤습니다. SBC 서산 방송에서는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성일종 의원께 시민들이 묻습니다라는 시민 질문들을 수여했습니다. 거기서 서산의 자랑 또는 서산만의 보물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서산은 자랑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중에서 우리 지역만큼 자랑할 게 이렇게 많은 데가 많지 않거든요. 우선 자연환경. 보세요. 우리 팔봉산 이제 백대명산이거든요. 가야산 백대명산이잖아요. 가야산을 중심으로 옛날에 사찰에 100개가 있었다는 거죠. 가야라고 하는 게 불교 용어잖아요. 불교의 정토였거든요. 그러다가 보니 자연환경, 산, 바다, 강, 넓은 농토가 다 있는 반면에 이 가야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융성했었던 것이고요. 또 우리 지역이 한반도의 대외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굉장히 자연환경, 역사, 문화, 또 요즘에는 산업이 우리가 석유화학 산업 같은 경우 세계 5개 단지잖아요. 앞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문산에 갖고 있는 340만 평의 어마어마한 저런 목장의 부지인데 여기에 생명공학 밸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시범사업으로 3년 동안 18억을 들여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환경, 지금 갖고 있는 자산, 바다면 바다, 농토면 농토, 문화면 문화, 산업이면 산업. 더 이상 뭐 자랑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랑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럼 혹시 가장 또 시급히 좀 추진돼야 될 사항 의원님이 보시기에 제가 해보니까 도시가 발전하려면 두 가지 기능을 가져야 됩니다. 교육, 의료, 보건 분야. 교육도 제가 국회의원 돼서 보니까 정부가 공교육 활성화한다 그래가지고 사립학교를 지원하는데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윤석열 씨니까 잘 아시지만 공립학교는 좀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사립학교가 지원이 좀 안 됐더라는 거예요. 이런 쪽에다가도 중앙정부의 예산을 다 올해까지 마무리를 좀 해놨습니다. 앞으로도 더 좀 내려보내서 이 사교육이 좀 줄어들면서 학교 교육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교육이 한식이 쓸 거고요. 이번에 이제 병원이, 서울대학교 병원이 왔으니까 이 두 축으로 좀 쓰게 되면 산업은 어차피 있는 것이니까 우리 서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한 역동성과 활력을 갖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 폐기물 내립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지난 21일에는 세종시 행정심판위원회에도 행정 심판이 있었는데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선대장의 주요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되는 좋을까? 우리 서산 시민들이 굉장히 위대하십니다. 저는 제가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절하면서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산업 폐기물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잘 모르세요. 전문 분야라. 근데 의식 있는 우리 서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21일 날 행정 심판을 잦은 철회를 했죠. 업자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철회해 주신 우리 기업한테도 제가 하여튼 어려운 결단 내렸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마셨다 하면 발암물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지역의 오토밸리 산단에다가 전국에 있는 쓰레기를 132만 4천 톤을 묻겠다는 거잖아요. 핵폭탄은 떨어지면 핵의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줄어드는 것이죠. 중금속은 반감기가 없습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중금속하고 2차, 3차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이 시민투로 했었을 때 금이 가면 그 침출수가 들어가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걸 밑에다가 벤토라이트라고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찰흙 있잖아요. 미술 시간에 만졌던 그런 찰흙을 1m 이상을 벽으로 하고 바닥으로 합니다. 이 물에다가 잉크 한 방울을 좀 떨어뜨리면서 파래지죠. 그런데 이 잉크 한 방울 바닷물에 떨어뜨리거나 강물에 떨어뜨리면 흔적을 못 찾습니다. 그런데 자연계는 이런 오염원이 이렇게 들어올 때 스스로 정화하고 치유할 수 있는 임계적 용량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임계적 용량치를 우리가 오염 부하량이라고 해요. 전문용어로. 전국에 있는 쓰레기를 2, 3년 안에 132만 4천 두배를 우리 지역에다 갖다 묻겠다. 이 어마어마한 폐수,
이 어마어마한 둥지, 여기서 썩으면서 나오는 가스가 우리 서산시로서는 감당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산의 환경. 너무 오염과량 오버하는 것이죠. 이때 재앙이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것을 좀 막았잖아요. 정말 다행이고,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산 땅은 상스러운 땅이잖아요. 우리가 채무자입니다. 빌려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조상들한테 빌려 쓰고 우리한테 물려준 건데 우리도 잘 쓰고 후사한테 넘겨줘야 합니다. 우리가 채권자가 아니에요. 막 훼손할 가치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그 상패장을 철회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또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 서산 시민의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애쓰신 분들한테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 이제 그 국회의원의 24시간 근무하나 하루 일과나 그런 또 질문이 또 있었네요. 국회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 삶을 살 때는 등산도 가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국회의원하면서 채권권 보기가 정말 바쁘거든요. 보통 내려오면은 한 10개 이상씩 일정을 소화해야 되고 찾아서 하는 일이에요. 국회의원은 누가 주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일도 다 자기가 먼저 찾아서 이걸 하는 일이다 보니까 국회의원한테는 토요일 일요일이 없습니다. 월화수목 금금 월화수목 금금 이렇게 시작됩니다. 참 어려운 일인데 대신 이렇게 시민들 편에서 일을 한다든지 또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했었을 때 참 고마워하는 분들, 특히 힘없고 외로운 분들, 외로워하시는 분들, 억울해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눈물 닦아주고 억울한 것을 풀어주고 찾아가서 힘 보태고 격려의 말을 좀 드릴 때 고마워할 때 그럴 때는 참 국회의원의 보람이 있다. 혹시 정치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있다고 한마디 해주신다고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많은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 이 정치를 왜 해야 될까? 꼭 내가 해야 될까? 나보다 나은 사람은 없는지, 또 내가 정치를 한다면 어떤 시대적인 아젠다를 잡아서 누구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한다 그러면 큰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세워서 가잖아요. 서산에 혹시 미래를 책임질 어떤 발전 동력 그런 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은 그 지역에 30년, 100년을 그려가지고 미래의 성장 동력 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서산 태안이 대한민국이 발전할 거 아니겠어요? 발전하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이 처지지 않냐. 그 발전의 속도에 조금은 앞서서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이렇게 봤었을 때 제가 구상하는 거는 대선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데 앞으로는 미래형 자동차는 비행자동차 시대가 옵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서 주행을 하다가 널러가지고 서울까지 가는 거죠. 아마 30-40분이면 서울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런 시대가 이미 미국의 테슬라사에서 비행자동차가 나왔는데 비싸서 못 하잖아요. 이거를 현실화시키는 데는 소재가 가벼워요. 이 소재는 어디서 나오느냐? 탄소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데 우리 탄소를 다루는 데가 석유화학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지금 전고분자 화학을 이용한 고도 정밀화학 단지를 지금 현재 100만 평 규모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산업부가 여러 번 제가 회의를 해서 했는데 전번에 왔을 때 공해기업을 몇 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제가 다시 되돌려보냈거든요. 그래서 대산에는 고분자 정밀화학 단지를 좀 만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문산에는 시범사업이 끝나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여기 생명공학 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또 우리 지역에 이제 서산에 서울대학교 병원이 왔잖아요. 생명공학 단지, 서울대학교 병원, 또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태안의 의료원, 그리고 고분자 정밀화학 단지 이렇게 해서 이게 생명공학과 고분자 정밀화학 이런 것들이 다 융복합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융복합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으로 우리 지역을 이끌어가야 한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한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것은 잘 이렇게 입지만 선정을 하고 기업들 유치만 되면 자동적으로 아마 굴러갈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그리는 것은 우리 서산의 100년을 디자인하면서 앞으로 이런 미래 먹거리의 성장의 핵심 동력, 기지로서 꼭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생명공학단지, 공자, 전과학단지, 우리 서울대학교, 병원 이런 구조의 틀을 짜는 게 100년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짜고 있습니다. 내관이랑은 지금 어쨌든 국회의원 소속된 정당하고 시장이 좀 소속된 정당이 좀 다릅니다만 이렇게 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는 서로 소통을 잘 하고 계신가요? 우선 우리 맹정호 시장 또 태안의 우리 가세로 교수님 두 분 다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갖고 계세요. 무엇보다도 사람이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거에 가장 기본은 인성이잖아요. 무엇보다 따뜻한 인품을 갖고 계시고 지역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벽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서 지역 일을 하는데 무슨 장당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 그런 거 따지면 그거는 시민들이 권력을 위임을 했는데 지역을 잘해라 만들어라고 했는데 당이 틀리고 뭐 이렇다 그래가지고 그게 삐걱거리고 절대로 안 될 일이고 정말 아주 모든 이야기를 다 놓고 소통하면서 상의하고 또 제가도 먼저 전화하고 시장도 먼저 전화하고 교수님도 전화하고 이리 하면서 우리 지역들도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산방송을 애청하시는 우리 서산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지역의 서산방송처럼 살아있는 방송이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생생한 현장의 뉴스와 또 뉴스 메이커들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도록 이런 서산방송이 여러분 곁에 있는 것은 그만큼 정보나 생활에서 윤택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서산방송에서 찾아서 생생하게 들려주는 여러 정보 또 기회 이런 것들을 잘 잡으셔서 우리 서산 멋지게 만드시고 성공하는 삶 사시고 또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셔서 모두가 주인공 되시는 새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